자,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저기 재개발 지역이에요. 네. 재개발 지역인데 어느 동이죠? 신촌 쪽이요. 신촌 쪽에. 네, 신촌 쪽에 재개발 지역인데 건축업자는 아니고 건축업자랑 뭐 이렇게 지인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 임차인인가요? 그냥 임차인이죠. 임차인. 주거. 예? 주거. 주거는 아니고 빌려준 건데 이제 아니, 새로 상가예요, 주거예요. 아 주거요. 주거죠. 주거죠. 주거용 임차인이고. 예, 주거용 임차인이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거기 그쪽에 땅이랑 건물이랑 다 샀어요. 재개발하는 지역이니까 예, 본인이 그쪽에다 빌라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시고 있는 그 빌라를 어떤 건축업자가 샀다. 예, 그러니까 그 재개발 지역에 전혀 상관없는 거죠.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그 동네예요. 상관없는 지역에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랑 상관없는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집을 산 게 아니라 예. 근처에 뭐 근처에 있는 뭐 재개발하는 데를 구매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건축업자라는 분이 그 저희 아버님이랑 안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되셨는데 건축을 하는데 땅을 2층을 파야 된대요. 지하 7층으로 계약을 그러니까 5층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하 2층으로 하면은 7층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지하 2층을 파야 되는데 이 지하 2층을 파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재비도 계속 상승을 하는데 건축 그래서 자재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그 앞으로 지어질 그 건물에 그 한 동에 한 호수를 임차를 하고 그거를 담보로 그 돈을 빌리셨어요. 빌려준 거죠. 저희 아버님은 1억 5천을 빌려준 1억 5천을? 예, 빌려준 거죠. 언제? 그게 계약서상에 11월 초예요. 올해. 얼마 안 됐네요. 예. 한 달 남짓 됐네요. 그쵸? 예, 그런데. 올해 초에. 근데 그분이 사실 제가 어제 알았거든요. 이 내용을. 가족들도 어제 한 건데 이분이 돈을 더 1억 5천을 더 꿔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구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지금 아무튼 1억 5천을 좀 끌어와가지고 1억 5천을 이미 11월 초에 빌렸는데 아버님한테 그거를 담보로 또 더 달라? 그걸 담보로 차용 증서랑 그 건물의 호수를 담보로 차용 증서랑 임대차 계약서까지 마무리한 상황이고 더 빌리려고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굳고 반대해서 이제 안 빌려준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등기부 등본을 그쪽 지역을 떼 보니까 신탁의사로 소유자가 돼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신탁 이후에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이 특약사항에 따로 내용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수탁자가 신탁의사? 아니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이미 자기 임의로 수탁자의 허락을 동의를 안 받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본인들끼리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집은 다 지어졌나요? 지금 2층까지 지어졌고 내년 4월에 완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탁돼 있다는 거는 땅만 신탁돼 있다는 예, 땅만 신탁돼 있는 거예요.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는 개인 명의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돈 빌려간 사람은 시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건축주예요? 그 시공한 사람. 예. 시공한 사람이 조금 뭐 돈이 모자라서 뭐 가져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건축 중이네, 그죠? 네. 2층까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근데 땅이 지금 신탁이 돼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요. 근데 제가 지어진 데를 봤는데 일단 오늘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2층까지 다 짓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뭐 금방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진다. 7층짜리 그 건물이. 그런데 영 좀 못 믿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 뭐 그게 제대로 요구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1억 5천을 쓴 거에 대한 서류를 그 좀 보여달라. 그 본인이 무슨 건축자들한테는 다 선불로 지급을 한대요, 자기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달라고 했고
아니면은 저기 발주서라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사 계약한 업체를 계약서를 보여주든지 발주 내용을 보여주든지 그거를 문의를 했는데 되게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를 묻는다는 식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1억 5천의 출처를 네.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예, 사람이지만 너무하다. 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냐. 그래서 그 저희 아버님이 사실 사기를 되게 잘 당하시고요. 그 유사한 사례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 그래도 이제 그걸 너무 넘겨짚으면 오버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등기부 등본을 뗀 다음에 그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신탁 원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탁 원부를 떼 보니까 이게 지금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 아버님이랑 그 건축업자 중간에 껴가지고 그 원래 소유자랑 한 거는 이제 거기에는 없는 거죠. 신탁회사 그 서류상 그리고 부동산을 끼고 이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신탁 회사로 이제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그 시공했다는 그 아버님한테 돈 빌려갔다는 시공했다는 분이죠. 그 부분은 그 양반은 우선 수익자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다. 예, 안 됐어요. 안 돼 있고 그래요.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세요? 궁금한 게 이 계약서가 좀 유효한지 어떤 그런 계약서? 부분하고 어떤 계약서? 볼까요? 전세 계약서랑 차용증 두 개를 작성하셨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임대인의 임차인이 이제 아버님이죠. 그렇죠. 김모 씨 예. 아버님이시고 임대인 장모 씨가 그 건축업자의 소유자. 건축주. 그리고 그 연대보증인이 건축자. 거기 있는. 연대보증인으로 된 이분이.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돈을 빌려갔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뭐 돈 거래할 때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담보잖아요. 예. 그죠? 담보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요게 이제 5층 일부, 5층 호실, 그거를 그 아마 담보로 생각하고 아버님 빌려준 것 같은데 이 이 건축업자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이 고난이랄까, 권리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건물주 동의를 받고 건축주 동의를 받고 또는 자기가 대물이라 그래가지고 건물 대신 지어주고 받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 호실은 또 이렇게 임대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권한이. 물론 이제 이게 신탁 계약이 돼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관련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것 같아요? 그분이 5층 일부 요 호실에 대해서 본인 돈이 13억이 투자가 됐다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호실은 이야기해도 될 것 같네요. 501호죠. 그죠? 501호인데 이 501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축업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게 그 확실하냐? 501호를 뭐 전세계약서 담보로 해가지고 뭘 이렇게 빌려주는 게 확실하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다 안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 중간에서 소위 이제 스톱되게 되면은 전세계약서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 부담이 있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버님도 뭐 그런 거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법적인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501호를 그 사람이 이제 내한테 전세 줄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뭐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죠. 권한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본인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 돈을 어디 갖다 썼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지. 네가 왜 간섭하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뭘까요?
뭘 묻고 싶으세요? 계약서가 그 신탁 회사 없이 계약한 부분이 유효한지 그 부분은 궁금하고요. 일단은 지금 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임대인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예, 예. 그죠? 예. 건물주. 예. 그래요. 그 신탁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선 수익자가 있던가요? 등기부 때 보면 예. 은행 같은데 협동조합. 협동조합. 예. 근데 지금 보통은 이제 대출 회사, 네, 금융회사, 예, 예. 금융회사가 보통 우선 수익자가 되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일단 제일 그 신탁에서 제일 중요한 뭐랄까 제일 중요한 키맨이라 그럴까요? 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쪽을 우선 수익자라 보거든요. 근데 예. 우선 수익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게 이 지어질 집 부분도 신탁을 다 넣어가지고 예. 자기 대출해 준 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게 거기에 이제 어긋나는 행동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적어도 이제 신탁 회사 네. 또는 우선 수익자 이런 관계에서는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버님이 신탁 회사 부분은 생각을 하고 빌려준 거예요? 아니면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신탁 회사란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탁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회사에서 무슨 돈을 빌렸다, 너네들은 선순위권자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적어도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501호 문제가 생기면 501호 내한테 전세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가진다. 예, 그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예. 그게 이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신탁회사 관계에서는. 예. 그런 게 아버님이 생각했던 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신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게 들었는지 그런 거 가지고 논점이 되겠죠. 땅하고 건물하고 따로 신탁회사랑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나요? 신탁 계약? 지금은 글쎄, 신탁 예? 뒤에 지금 등기부 뒤에 붙어 있는 거 예, 신탁 원부. 예. 거기에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던가요? 예, 토지에 대해서 예. 있던가요? 그냥 부동산 담보 신탁 있어요. 그게 보통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협동조합 거기서는 아마 지어질 건물 예. 지어질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당해 주기로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은 게 네. 비용 자체가 네. 거기 공시지가 땅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이게 신탁 회사나 빌려준 은행보다는 후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아까 그걸 알고 돈을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안 거 아닌가요? 그 후순위라는 거는 얘기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유효한지 예. 아닌지. 신탁 계약의 범위가 지금 땅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신탁 원부를 좀 자세히 봤습니까?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는 약속한 바 없고요. 예, 건물에 대한 얘기는 없고 없어요. 그리고 임대차 쪽만 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는 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으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했다 그러면 유효할 것 같은데 잖아요. 예. 유효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 적힌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효과가 미치는 것은 신탁 원부를 등기부처럼 이렇게 뒤에다 공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약간 물권처럼 취급을 해요. 물권. 네. 근데 이제 물권과 좀 다른 개념이 채권이거든요. 네. 채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게 신탁 그 계약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걸 빼버리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고 은행이 이제 그 땅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지어질 건물도 나한테 가장 먼저 저당을 해줘 이렇게 네.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그 어긋나도록 다른 사람한테 먼저 세를 줬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저당을 줘버렸다든지 선순위 네. 저당을 줘버렸다든지 하더라도 그거는 이쪽하고 약속을 그냥 위반한 것이지 우선순위가 없단 말이에요. 소위 네. 채권 관계는 우선순위가 없어서 여기에 약속을 나중에 하고 그걸 이쪽이 계약 위반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이게 더 유효할 수가 있어요. 더. 네. 그런데 이제 그 신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신탁 원부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약속들은 물권처럼 예. 물권처럼 다른 약속 거기에 반하는 약속들을 인정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탁 원부에는 지어질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전세 계약을 한 부분은 보호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건물은 근데 일단은 다 지어지긴 지어져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네, 지어져야 되죠. 안 지어지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분명히 이게 뭐 어떻게든 담보로서는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딱 다 지어지고 등기부상에 네. 뭐 저당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계속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뭐 대처를 하시려 그러면은 보통은 이게 집이 중간에 지어지는 과정에서 중간부터 빵꾸 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예. 돈이라는 게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7, 80% 이상은 그 지어질 걸 정도는 생각을 하고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이게 돈이 모자라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문 드리는 것은 조금 공사 자체를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가 잘 진행되는가 그걸 보고 공사가 완공이 될 무렵, 그러니까 다 뭐 정상적으로 돼서 다 등기되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고 하여튼 제때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공사가 완공이 다 되고 준공 승인이 나고 해서 제때 들어가든 아니면 그 무렵에 스톱이 돼가지고 중지되든 간에 좀 재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민사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약서상에는 만약에 건물에 대한 신탁이 없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뭐 그 후에 일단은 취해야 될 액션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 네. 혹시 그거 외에는 혹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되게 좀 미심쩍거나 뭐 그런. 글쎄요. 이제 이게 일단은 돈 빌려준 게 기본적으로 이게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건축주, 건물주 쪽에 이 사람하고 연대보증 선 사람, 공사업자 이 사람 둘이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담보했던 물건이 조금 부실하거나 잘 안 될 때는 그 사람 개인적인 재산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유익 있게 그 사람 재산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인적사항 정도잖아요. 네. 건축주 장모 씨 같은 경우는 인천에 무슨 어디 살고 있다고 주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기부 한번 떼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한번 가본다든지 실제로 잘 살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다음 여기 그 건축주로 이제 공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 양반도 주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떼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채무자의 능력, 자력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 챙겨놓는 그 정도죠. 네. 되셨죠? 네. 그래 한번 지켜보시다가 또 이상이 있으면은 연락 다시 주세요. 그래, 이거는 하나 카피 놓고 가죠.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